36페이지 규언과 헌원설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원설원 누구예요? 헌원설원에 대해서 아는 바 얘기해 주세요. 처음 들어봐요? 설마? 어디서 들어봤어요? 어디선가 익숙한 이름이다 정도인 거예요? 그거 말고 아는 거 없어요? 헌원설원에 대해서? 네. 또 가족관계 아는 거 없어요? 그쵸. 헌원설원이니까 허씨 누나겠죠. 허씨 중에서 아는 사람 없어요? 허균 누나예요. 허균 누나. 허균이 누구야? 홍길동전.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인 홍길동전을 쓴 허균 누나고요. 허균의 집안이 그 당시 굉장히 그 명문가였어요. 위로 우선 오빠가 2명이 있고 헌원설원 있고 그 다음에 허균 이렇게 있는데 조선 중기 정도잖아요. 헌원설원이 살았던 시기는 조선 중기 정도인데 그때에도 너무 충격적이게 여자들은 이름을 안 붙여줬어요. 양반 여자들도 이름을 안 붙여준 거야. 뭐 언년이, 뭐 꽃님이 뭐 이런 식으로만 부르고 제대로 된 이름을 안 붙여줬는데 헌원설원의 집안은 굉장히 가풍이 좀 개방적인 그런 평등적인 가풍이었거든요. 그래서 딸한테도 이름을 붙여줬어. 뭐라고? 허초희예요. 원래 본명은 허초희. 이름을 붙여줄 정도로 그 당시에는 남존여비가 굉장히 강했잖아요. 근데도 딸에게도 선생님을 붙여서 개인 과외 공부하고 싶다 그러니까 개인 과외 시켜주고 오빠들이랑 교류하는 문인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문인들이랑도 같이 교류하면서 시를 쓰고 할 정도의 그런 가풍에서 자라난 여자예요. 어릴 때부터 10몇 살, 뭐 7, 8살부터 시를 썼다 그래서 한양에서 되게 유명했거든. 여자 천재에 나타났다고.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그렇게 뛰어난 여성이고 가풍도 굉장히 훌륭했지만 평생 혼자 살지는 못했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돼요. 당시 이제 명문가 자제랑 결혼을 시키기는 하는데 아버지도 굉장히 신경 써서 고르긴 했거든. 근데 내가 그 역사를 잘 몰라서 역사 중에서 붕당 쪽에 내가 되게 취약하거든. 남인, 뭐 동인 이렇게 분류되는 거에 너무 취약한데 내가 알기로 이 헌원설원의 아버지 있잖아. 허균의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동서남북이 헷갈리니까 A라고 할게요. A에서 영수였어. 근데 A에서 뛰어난 그 지도자급이 2명이 있었거든. 하나가 헌원설원 아버지였고 또 하나가 이제 나중에 헌원설원이 결혼하는 집안의 아버지인 거야. 2 영수이니까 둘이 서로 교류를 하면서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똑같은 A라는 당파이긴 하지만 헌원설원의 집안은 굉장히 개방적인 집안이었다면 이 집안은 굉장히 폐쇄적인 집안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래 정치적으로는 그래도 훌륭한 집안이니까 보내자고 결혼을 시켰는데 처음에는 당연히 처음 결혼해서 헌원설원도 막 곱게 생기고 다 어리고 젊고 하니까 한 몇 년은 사이가 좋았는데 그 이후에 남편이 이상하게 돌변해. 이유가 뭘까요? 네. 자기보다 헌원설원이 너무 뛰어난 거야. 그래서 남자애가 주눅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인데 자기보다 훌륭하고 어디 가더라도 네 와이프가 헌원설원이라면서 그렇게 시를 잘 쓴다면서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남자가 좀 약간 찌질했나 봐. 그러니까 그러겠지? 좀 인정하고 그러는 게 없이 점점 위축이 되면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나이가 차서 이제 과거 시험을 보잖아. 과거 시험 볼 때마다 낙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이제 점점 능력이 없는 걸로 많이 비춰지니까 더 아내에 대해서 불만이 쌓이게 되고 아내 옆에 있으면은 더 자기가 작아지는 느낌이 들어서 밖으로 돌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거의 집에 들어오는 날이 없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아들이 그렇게 되니까 누가 가장 화가 날까? 시부모님이 가장 화가 나는 거야. 여자가 잘못 들어서 우리 아들 기죽였네. 우리 아들이 원래 훌륭하고 똑똑한 앤데 여자가 괜히 저러는 바람에 우리 아들이 기가 죽어서 벼슬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헌원설원이 집에서 막 이렇게 시를 쓰고 이러고 있잖아. 그럼 갑자기 쳐들어와. 시어머니가 방문을 뻥 차고 들어와서는 책상 다 뒤집어 엎고 하면서 뭐 하는 거냐고. 너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헌원설원이 작품 창작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글 쓰고 이런 학문과 관련된 것도 다 싫어해서 다 불태워버리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헌원설원이 이제 시집살이도 너무 극심했고 남편과의 사이도 좋지 않고 혼자 그 집안에서 괴롭게 지내는 데다가 자식이 2명 있었거든. 2명 다 일찍 죽어요. 어린 나이에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헌원설원이 이제 마음의 병을 얻게 되고 점점 괴로워하다가 27살인가 그때 죽게 돼요. 죽기 직전에 자기가 쓴 모든 작품들을 다 불태우고 죽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 공부를 하고 있잖아. 왜일까? 분명히 헌원설원이 다 태워버렸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걸 공부를 할까요? 응?
옛날 집에 있던 거? 옛날 집에 있던 거 맞아요. 허균이 가지고 있던 거, 누나 작품이라고 허균이 가지고 있었던 것도 있고, 또 대부분의 작품은 사실 뭐냐면 허균이 머리가 되게 좋았어요. 허난설원도 그렇고 그 집안 자체가 다 머리가 좋아서 누나 작품을 허균이 암송하고 있는 게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누나가 그렇게 죽고 나서 허균이 머릿속에 있던 것들을 다 기억을 떠올리면서 다시 기록을 한 거지. 기록을 하고 누나의 유품, 유작이라고 하면서 되게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는데, 허균이 나중에 그 중국 사신을 영접하는 그런 벼슬을 하게 되거든. 그래서 중국 사신이 와서 그 대접을 하고 접대를 하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한국에 여류 문인이 있다 하면서 누나 작품을 보여준 거야. 그랬더니 그 중국 사신이 너무 깜짝 놀란 거지. 작품이 너무 훌륭하니까. 그래서 이거 좀 나 좀 달라 해서 다 얻어간 다음에 그 사신이 중국에 가서 중국에 있는 유명한 여성 몇 명의 작품이랑 묶어가지고 책을 발간을 해요. 책을 발간을 하는데 중국에서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베스트셀러가 된 거지. 굉장히 인기가 많아진 거야. 그래서 그 작품이 다시 어떻게 우리나라로 역수입이 됐습니다. 그 책이 역수입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었죠. 전부 규원가 작품 해석하기가 좀 까다롭거든요. 누구 때문이야? 이 작품을 공부하는 건 전부 다 누구 탓이에요? 허균 탓이에요. 허균만 없었더라도 이 작품 하나 빼면 너네가 조금이라도 수월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작품이 해석이 까다롭다 보니까 애들이 공부하기 좀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어쩌겠어요. 덕분에 이제 문학사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작품 하나가 남아있게 되는 거죠. 작품을 보면은 제목이 규원가죠. 규자가 규수, 규방 할 때 그 규자거든요. 여인이에요. 원망, 가, 노래. 그래서 부녀자의 원망의 노래라고 제목에 나와 있고, 그 제목이 곧 뭐가 됩니까? 주제와 직결된다는 거 확인 가능합니다. 허난설원 작품에는 한자어가 좀 많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잘 한번 해석 좀 들어봐 주세요. 엊그제 젊었더니 하마 어이다 늙거니 소년행락 생각하니 일러도 속절없다. 엊그제까지 젊었는데 하마가 뭘까요? 님이 하마 나를 잊으셨나이까? 하마. 벌써. 정가정에서도 하마라는 단어 나와요. 하마, 벌써예요. 엊그제 젊었더니 벌써 어찌 다 늙었는가? 엊그제까지 젊었는데 벌써 어찌 다 늙었는가? 소년 행락 생각하니 일러도 속절없다. 소년, 젊은 시절에 어린 시절의 행락, 즐거움. 어린 시절의 즐거움을 생각하니 일러도 이르다 뭐야? 이르다 니르다 말하다 말해도 속절없다 부질없다. 저 어렸을 때는 얼마나 행복했어요. 진짜 부모님 사랑 듬뿍 받으며 공부하고 싶은 만큼 하고. 소년 행락 어린 시절의 즐거움을 생각해보니 말해봤자 소용없구나. 늙어야 서러운 말씀 하자니 목이 맨다. 늙어서 서러운 말을 하려니 목이 메인다. 늙어서 서러운 말을 하려니 목이 메인다. 부생모육 신고하야 이내 몸 길러낼제. 공우배필은 못 빨아도 군자호구 원하더니. 부생모육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모 어머니가 날 기르시고 라는 뜻이긴 한데요. 그냥 너네 해석 안 하고 부생모육이라고 읽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의미만 알고 있으면. 어쨌든 부생모육 신고 맵고 써요. 그러니까 고생해서. 부생모육 고생하여 이 내 몸을 길러낼 때. 아버지가 낳으시고 어머니가 기르시며 고생해서 이 내 몸을 길러낼 때. 공후배필은 못 빨아도 군자호구 원하더니. 공후는요 높은 벼슬아치예요. 높은 벼슬아치의 배필은 뭐야? 짝을 얘기하는 거죠. 배우자. 높은 벼슬아치의 짝이 되는 것까지는 못 빨아도 군자호구, 군자가 뭐예요? 그냥 좋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좋은 사람의 좋은 짝이 되기를 원하더니. 높은 벼슬아치의 아내가 되는 것까지는 못 바라셔도 군자의 좋은 짝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삼생의 원업이요 월하의 연분으로 장안유업 경박자를 꿈같이 만나 있어. 삼생의 원업. 너네 결혼을 나중에 하게 될 수도 있고 안 하게 될 수도 있긴 하는데요. 어쨌든 결혼을 하잖아. 그러면은 전생, 그 전생, 그 전생 3생애 동안의 인연이 있어야 현생에서 결혼을 한다 그래요. 근데 그 3생 동안의 인연을 뭐라고 했어? 원망스러운 업보라고 표현을 했어요. 결혼 생활에 대한 뭐가 드러나 있어요?
원망, 부정적인 인식이 드러나 있습니다. 삼생의 원망스러운 업보요. 월하의 연분으로. 월하는 옛날에 결혼을 맺어주는 사람이 월하노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신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월하노인의 연분으로, 인연으로. 삼생의 원망스러운 업이요, 업보요. 월하노인의 인연으로. 장안위협 경박자를 꿈같이 만나 있어. 장안이 장안이 수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장안의 유협, 호탕한 협객인. 남편이 좀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장안의 호탕한 협객인 경박자, 경박한 사람을 꿈같이 만나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은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야. 장안유협 경박자를 꿈같이 만나서 당시에 용심하기 살얼음 디디는 듯, 당시에 그 결혼할 당시에 용심, 내가 마음쓰기가 살얼음 디디는 듯 했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조심했었다. 장안유협 경박자를 꿈처럼 만나서 그 당시 마음쓰기가 살얼음 디디는 듯 했었다. 3528 겨우 지나 천연여질 전로이니 이 얼굴 이 태도로 백년기약하였더니 35, 15, 28에 16, 15, 16살 겨우 지나 천연여질은 타고난 아름다움 전로이니 타고난 아름다움이 절로 이렇게 피어나는 그런 나이대예요. 그때 만났으니까 서로 그때는 사이가 좋았어요. 천연여질 전로이니 이 얼굴과 이 태도로 백년기약하였더니 백년기약, 결혼을 하였더니 연광이 훌훌하고 조물이 다시 하야. 연광, 세월이 훌훌 지나가 버리고 조물주가 다 많아요. 시기가 많아서 그런지. 세월이 훌훌 지나가 버리고 조물주가 시기가 많은지 봄바람 가을물이 배오리 북 지나듯. 봄바람과 가을물이 배틀의 북 지나듯. 배틀의 북이라는 건요, 그냥 배틀 구성 요소 중 하나예요. 배틀 짜는 거 혹시 TV 같은 데서 본 적 있어요? 장면 본 적 없어요? 기구가 이렇게 생긴 기구가 있잖아. 여기 뭐 이렇게 실 같은 거 다 있고. 그러면서 이거를 여기 이렇게 잡아 당기는 게 있거든요. 이걸 툭툭툭툭 이렇게 당기면서 굉장히 이제 숙련된 사람일수록 이렇게 당기는 속도가 빨라요. 그러면서 짝짝짝짝짝짝짝 이렇게 해서 배틀이 짜여지는 건데 그걸 북이라고 해요. 그래서 쑥쑥쑥 하니까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거야. 봄바람 가을물이 배틀에 북 지나듯 그렇게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구나, 세월이. 설빈환 어디 두고 면목가증 되거거나. 설빈환, 아름다운 얼굴이에요. 젊은 시절의 아름다운 얼굴을 설빈환이라고 합니다. 설빈환 어디 두고 면목가증, 얼굴이 볼수록 증어스러워졌다라는 걸 면목가증이라고 그래요. 볼수록 못생기고 미워진 얼굴, 면목가증이 되었구나. 예쁜 얼굴, 젊고 예쁜 얼굴 어디 두고 볼수록 미운 얼굴이 되었구나. 해석은 이렇게 의역해 주시면 되고요. 내 얼굴 내 보거니 어느 님이 날 괸소냐. 내 얼굴을 내가 보는데 어떤 님이 날 괸다. 사랑하겠느냐. 내 얼굴을 내가 봐도 이렇게 못생겼는데 어떤 님이 날 사랑하겠느냐. 스스로 참괴하니, 스스로 참괴, 부끄러우니, 매우 부끄럽다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내 얼굴을 봐도 부끄러우니 누구를 원망하리, 누구를 원망하겠느냐. 다 내가 나이 들어서 못생겨진 탓이지. 335 야유원에 세 사람이 나단 말가. 335 짝지어 다니는, 놀러 다니는 335 야유원. 너네는 야유원 그냥 야유원이라고 해석하세요. 이거 뭐냐면 기생집 같은 거 얘기하는 거거든. 해석할 때 기생집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야유원이라고 해주세요. 335 짝지어 다니는 야유원에 세 사람이 났단 말이야. 기생집에서 새로운 사람이 등장했어. 이 새로운 사람은 누굴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몰려왔어. 기생집에 새로운 누군가 딱 와서. 누굴까? 새 기생이요. 이 세 사람은 새 기생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기생 보러 갔는지 어쩌는지 남편이 돌아오지 않아. 335 야유원에 세 사람이 나타났단 말인가. 꽃 피고 날 저물 때 정처 없이 나가 있어. 꽃 피고 날 저물 때 정처 없이 나가 있어. 정처 없이, 목적 없이, 목표 없이 나가 있어. 백마 금편으로 어대 머무는 곳. 백마, 흰마를 타고 금편, 금색 채찍 들고 하니까 이거 호화로운 차림이라고 해석해주면 돼요. 백마 금편으로 호화로운 차림으로 어디 머무는가. 어디 머물고 있는 곳.
원근을 모르거니 소식이야 더욱 알랴. 멀고 가까운 것도 모르는데 소식이야 더욱 알겠느냐. 요 부분은요, 지금 읽은 부분은 선생님에 따라서 두 가지로 해석 가능합니다. 우선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요. 남편이 멀리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소식은 좀 더 구체적인 행동이잖아요. 남편이 뭘 하는지 그 소식이야 더욱 알겠느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당시 여성 부녀자 같은 경우 양반 부녀자들은 집 밖에 못 나갔잖아요. 그래서 멀고 가까운 이 길도 모르는데 이 주변의 지리도 모르는데 남편이 뭐 하는지를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뭐가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난 첫 번째 해석을 좀 더 좋아해요. 근데 두 번째 해석을 하는 선생님들도 계시니까 내신 나오면 학교 선생님 해석 따라가시면 되고요. 굳이 이거 해석 확인 안 해도 내용 결과가 비슷해요. 결국은 남편 소식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는 결과가 똑같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원근을 모르는데 소식이야 더욱 알겠느냐. 인연을 그쳐신들 생각에 없을 소냐. 남편이 그렇게 나가서 집에 돌아오지 않으니까 남편과 나의 인연이 끊어졌다고 내가 생각한들 님에 대한 생각까지 뭐 하고 있지? 언제 들어오지? 이런 생각까지 없겠느냐. 인연이 끊어진들 생각까지 없겠느냐. 인연이 끊어진들 생각까지 없겠느냐.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립기나 마르렴은 12대 김도 길샤 30날 지리하다.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립기나 마르려면 말았으면 좋겠는데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립기나 마르려면 12대 길기도 길고 30일 30날 지루하다. 이 구절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봤는지 기억해요? 3인곡에서 비슷한 구절 나와 있었죠. 12대 길기도 길고 30날 지루하다. 옥창의 심금 매화 몇 번이나 피어진 곳. 옥창은요, 여인의 방창을 옥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옥창에 심은 매화 몇 번이나 피었다 졌는 곳.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데 님은 절대 돌아오지 않아요. 겨울밤 차고 찬제 자취는 섞어치고 여름날 길고 길째 구준비는 무수일고. 겨울밤에 차고 찰 때 자취는, 자취는요 자취만 남기는 눈을 얘기해요. 화자가 지금 외로운 상태잖아. 외롭고 쓸쓸하고 뭔가 부정의 정서인데 한방눈이라고 하면 한방눈은 또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포근하고 막 눈싸움하고 싶고 눈사람 생각나고 막 그러잖아. 그런 게 아니라 자취눈이니까 약간 진눈깨비나 싸랑눈 같은 거예요.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형성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겨울밤 차고 찰 때 자취눈 섞어치고 여름날 길고 길 때 구준비는 무슨 일일까? 구준비는 어디서 나왔어? 송민곡에서 나왔던 어휘죠. 구준비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비 중에서도 장맛비를 구준비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름날 길고 길 때 구준비는 무슨 일일꼬? 삼춘화류 호시절에 경물이 시름없다. 삼춘화류 3월 봄날 꽃과 버드나무가 쑥쑥 자라는 그런 봄날 호시절, 좋은 시절에 경물, 풍경이 시름없다. 이 부분도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해석하십니다. 삼춘화류니까 그냥 뭐 아름다운 봄날이라고 해주면 돼요. 아름다운 봄날, 좋은 시절에 자연은 시름이 없다. 나는 시름이 가득한데. 그렇게 봤을 때 경물은 객관적 상관물로 뭐예요? 화자와 대비되는 기능으로 볼 수 있어요. 삼춘화류 호시절에 자연은 시름이 없구나, 자연이 시름이 없구나 라고 할 경우에는 객관적 상관물로 화자와 대비되는 걸로 해석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해석은 어떻게 하시냐면 삼춘화류 호시절에 자연을 봐도 내가 시름 없다를 관심이 없구나, 감흥이 없구나. 왜? 너무 우울하니까 아름다운 자연을 봐도 나는 아무런 생각이 안 들어.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두 번째 해석할 경우에는 아무런 표현상의 특징이 없습니다. 너네는 몇 번 해석이 좀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 1번 해석이 좀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2번 해석이 좀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1번? 별 생각 없어? 황진아 너는? 1번이든 2번이든? 얘는 근데 아까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결과가 같기 때문에. 얘는 표현상의 특징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내신 나오면 꼭 학교 선생님한테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표시 좀 해놓으세요. 이걸 객관적 상관물로 화자와 대비되는 것으로 보는지, 그게 아니면 화자가 자연을 봐도 감흥이 없구나, 너무 우울해서 감동이 없구나, 이렇게 해석할지. 가을달 방에 들고 실소리 상에 울제 긴 한숨 지는 눈물 속절없이 햇만 많다.
가을 다리, 가을의 다리 방에 들고 방에 비추고 실솔, 귀뚜라미예요. 귀뚜라미가 상은 침상. 귀뚜라미가 침상에서 울 때 자기 베갯머리에서 울고 있어요. 이부자리에서 울 때 긴 한숨, 지는 눈물, 떨어지는 눈물, 속절없이, 부질없이 햄이 뭘까요? 헤아리다의 손만이니까 생각만 많구나. 가을달 방에 들고 귀뚜라미가 침상에서 울 때 긴 한숨, 떨어지는 눈물, 속절없이 생각만 많구나.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울사.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렵구나. 그래서 맨 첫 번째 단락에서는 자신의 과거 얘기하고 있죠. 지금 남편을 만나서 시간이 흐르기까지 과거를 얘기하고 있고, 지금 읽은 부분에서는 화자의 어떻게 독수공방의 외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수공방의 외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죽기도 어렵구나 하면서 막 죽음까지 생각할 정도의 극한의 괴로움과 외로움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다가 도로여 풀처 해니 이리하여 어이하리. 도로 풀어 해니 해하려 보니 생각해 보니 이리하여 어이하겠는가. 이렇게 해서 어찌하겠는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님이 안 와서 그런 거니까.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내가 외로워한들 뭐 어찌하겠는가. 부질없지. 도로 풀어 해하려 보니 이리하여 어이하겠는가. 이리해서 어찌하겠는가. 청등을 돌려놓고 청등 등불을 돌려놓고 녹기금 빗기 앉아. 녹기금 검은고예요. 검은고를 비스듬히 하나. 병년화 한곡조를 시름조차 섞었하니. 병년화 이거는 음악 제목이에요. 노래 제목인데 그 병년화라는 곡을 연주를 하고 있어요. 시름조차 나의 시름을 쫓아서 섞었하니. 시름과 섞어서 연주를 하니. 병년화 한곡조를 시름조차 섞어타니. 섞어타다. 검은고나 가야금은 탄다라고 표현을 하죠. 섞어 연주하니. 소상야후의 뱃소리 섰도는 듯 화표 천년의 벼락이 운이는 듯. 고사인용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사를 알아야지 해석이 될 텐데요. 37페이지 참고해 보면 소상반죽이라고 하면서 고사 하나는 내가 넣어놨어요. 소상이 소상강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소상강 혹시 소상 기억해요? 지난 시간에 소상 한번 한 적 있는데 소상남반으로 해석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소상남반. 소상강 남쪽 지방 해가지고 따뜻한 지방 얘기할 때 소상남반 했는데 거기는 그 소상강이에요. 여기 소상야후의 뱃소리 섰도는 듯 소상반죽 참고로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황제가 어디로 이제 갔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왕비가 들었어. 왕비가 2명이었거든요. 두 왕비가 자기 죽은 황제를 찾아가려고 하다가 소상강에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그냥 슬퍼하면서 소상강에 빠져서 두 왕비가 죽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두 왕비들의 그 울음소리가 계속 들린다. 특히 비 오는 날 밤에 울음소리가 들린다라고 하고, 대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데 그 대나무가 흔들리면서 내는 소리가 꼭 여인의 울음소리 같다라고 해서 굉장히 슬픈 소리라는 상투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소상강 밤비에 뱃소리, 대나무 소리가 섰도는 듯, 섞어 도는 듯. 내가 검은고를 연주하는데 그 소리가 소상강 밤비에 대나무 소리가 섞여 드는 듯 그 정도로 슬프게 들리는구나. 화표 천년에 벼락이 운이는 듯. 화표 천년은요. 이것도 중국에 정유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뭐가 되냐면 학이 됐어요. 학은 보통 뭘 상징해요? 학. 우리 고전문학이니까. 학은 뭘 상징해요? 관동별곡 생각해보세요. 학은 뭘 상징해요? 신선을 상징하죠. 학은 보통 신선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정유영이라는 사람이 학이 되어서 신선이 되어서 1000년 동안을 막 여기저기 유람을 하고 다니다가 1000년 만에 고향에 돌아왔거든. 고향에 돌아왔는데 뭐 남아있는 게 있겠어요? 가족도 다 죽고 없고 친구들도 다 죽고 없고 그렇겠죠. 그래서 화표라는 게 뭐냐면 망주석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비석 같은 거예요. 그 비석 위에서 슬프게 구슬프게 울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굉장히 슬픈 울음소리, 슬픈 소리라고 상투적으로 사용해요. 화표가 그 망주석 위에서 1000년의 학이, 1000년 만에 학이 우는 듯 그 정도로 슬픈 소리가 나는구나. 옥수에 타는 수단 옛소리 있다마는 부용장 적막하니 뉘 귀에 들리소니.
옥수, 뭐 예쁜 손으로, 섬섬옥수라는 말 사용하죠? 옥수로 타는 수단, 그 검은 고를 타는 솜씨. 옥수로 검은 거를 타는 솜씨, 옛소리 있다면 옛날의 소리가 여전히 있지만은 옛날에 사이 좋을 때 얘가 검은 거 타고 그럼 남편이 우리 부인은 검은 거도 잘 타네 하면서 약간 화기애애했을 때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때의 소리가 그대로 나의 연주 솜씨는 남아있지만 지금 부용장 적막하니, 부용이 뭐였어? 연꽃. 연꽃을 수놓은 장막 안이, 그 커튼 안이 적막해. 아무도 없어서 적막하니 누구 귀에 들리소니. 누구 귀에 나의 연주 소리가 들리겠느냐. 옛날에는 남편이 들어줬었는데 지금은 남편이 밖에 나가서 안 돌아오니까. 옥수에 타는 솜씨의 옛 소리가 있지만은 부용장 안이 적막하니 누구 귀에 들리겠느냐. 간장이 구곡되어 굽이굽이 끊쳐서라. 간장이, 애간장이 탄다 그러죠? 간장이 구곡, 굽이굽이 다 접혀서 굽이굽이 끊쳐서라. 끊어졌구나. 간장이 구곡되어 굽이굽이 끊어졌구나. 그래서 마음을 좀 달래려고 검은고를 연주를 했지만 여전히 계속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마지막 결사 부분입니다. 차라리 잠을 들어 꿈에나 보려 하니 바람에 지는 잎과 풀 속에 우는 짐승 무슨 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우는다. 차라리 잠이 들어서 꿈에나 보려니, 꿈에서라도 님을 보려고 하니, 꿈에나 님을 보려고 하니 바람에 지는 잎과 풀 속에 우는 짐승. 풀 속에서 우는 거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 풀벌레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귀뚜라미예요. 바람에 지는 잎과 풀 속에서 우는 귀뚜라미 무슨 일 원수로 나의 잠조차 깨우느냐. 나 잠도 못 자게 하네. 꿈속에서라도 님을 보고 싶은데. 천상의 견우직녀, 천상의 견우직녀, 은하수 막혔어도 7월 7석 1년 1도 실기치 아니거든. 하늘나라의 견우직녀도 은하수가 막혀 있어도 7월 7석 1년 1도, 1년에 한 번 실기, 때를 놓치지 아니하는데, 실기치 아니하는데, 때를 놓치지 아니하는데, 한 번은 만나는데, 우리님 가신 후는 약수가력간데 오거나 가거나 소식조차 끝없는고. 우리님이 가신 후에는 약수가 가렸길래, 약수는 뭐냐면요, 혹시 약수 들어봤어요? 약수 탈 때 그 약수 말고 고전에서 나오는 약수는 들어본 적 있어요? 약수를 건너가다 뭐 이런 거 못 들어봤어요? 약수가 죽은 사람만 건너간다는 강이에요. 저승으로 가는 그 강이에요. 그래서 깃털 같은 것도 전부 다 가라앉고 죽은 사람의 그 영혼만 건너갈 수 있다 그래요. 절대 건널 수 없는 강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님 가신 후는 약수가 가렸길래 오거나 가거나 소식조차 끊어졌는고. 동이야, 이제 앉아서 해. 거기 앉아, 뒤에. 유리 옆에 앉아. 우리님 가신 후는 약수가 가렸길래 오거나 가거나 소식조차 끊어졌는고. 난간에 비겨서서 님 가신데 바라보니 초로는 맺혀있고 모운이 지나갈째 중림 푸른 고대에 새소리 더욱 설다. 난간에 비겨서서 비스듬히 서서, 난간에 비스듬히 서서 님 가신 데를 바라보니 저쪽 님 가신 그런 길 쪽, 바깥쪽을 바라보니 초로, 풀에 이슬이 맺혀있대요. 풀에 이슬은 언제 맺혀요? 새벽에 맺히죠. 모운 할 때 모가 저녁 못 자거든요. 그러니까 저녁 때까지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야? 멍하니 님 가신 데만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어요. 님 가신 데를 바라보니 풀에 이슬은 맺혀있고 저녁 구름이 지나갈 때, 풀에 이슬은 맺혀있고 저녁 구름이 지나갈 때 중림 대나무 숲 푸른 곳에, 저 대나무 숲 푸른 곳에 새 소리가 더욱 설다. 새 소리가 더욱 서럽다. 세상에 서른 사람 수없다 하려니와, 세상에 서러운 사람 수없다 하려니와, 수없이 많다고 하겠지만, 세상에 서러운 사람이 수없다고 하겠지만, 박명한 홍한이야 날 같으니 또 있을까. 박명한, 박복한, 운도 없는, 복 없는 홍한. 홍한은요, 뭐 예쁜 얼굴 이런 의미로도 사용되는데 여기는 여인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복 없는 여인이야 나 같은 이가 또 있을까. 복 없는 여인이야 날 같은 이가 또 있을까. 아마도 이님의 지위로 살똥말똥하여라.
아마도 이님은 누구? 남편. 그쵸? 아마도 이님의 지위로, 탓으로. 지위는 탓으로 살똥말똥하여라. 살 듯 말 듯 하다. 내가 죽을 듯 살 듯 하구나. 네. 잠깐 시간 줄 테니까요. 표현상의 특징 찾으세요. 매우 중요한 표현상의 특징이 여기 있습니다. 찾아주시고요. 지금 쭉 표현상의 특징 찾으면서 한번 해석할 거 아니야. 그러면서 해석 안 되는 부분은 지금은 질문해도 돼요.